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금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0.8 정도 올랐네요. 오늘 기관이 끌어올리고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감망. 여기 보시면 기관하고 검토를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번씩 가다가 이런 걸 보세요. 어저께 6,800원, 5천억에 절반만 다 오늘 매입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다 팔고 종가 기준으로 그 집 올렸다는 이야기인데, 원래 장이 가려면 어제 판 매도량보다 매도량이 더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상승장인데,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로 저기 거래량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다 움츠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수치상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자, 여기 보시면 2427 때 2월 15일날 7,000주, 7,700원, 5,000원 할 때 더 들어오죠? 더 들어오죠? 그죠? 팔고 관망, 절반. 요것만 봐더라도 대충 내일 장이 어떻게 기관과 검토가 팔 건지 말 건지 정말 저희들이 통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통밥이 나와요. 통밥이. 나스닥이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얘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 얘들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개미들이 모아준 펀드, 아니면 연기금에서 배정받은 투자금에 기타 등등 은행, 보험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익을 내서 최악의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래 딱 보면 내일장은 외국인이 끌게 갔다면 내일 다시 매도 들어옵니다. 대충 절반 정도.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또 경제지수 발표 많이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주차, 실업자 청구지수 줄줄이 오늘 또 나오는데, 뭐 어저께 제가 뭐 약간의 강보합으로 끝나지 않겠다면 제 예상은 맞긴 맞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상치만 나와주더라도 한 1% 정도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예상치가 안 온다면 또 약보합으로 오늘 끝날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 주식은 어떻게 될 거냐? 기관은 던지고 외국인은 좀 살 겁니다. 단지 지금 환율이 1300원선이 다시 무너져서 지금 환율이 조금 강해졌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산다 그러면 환율은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오늘 올라온 효과를 봐서 또한 4,500원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내일은 대충 약보합. 이건 주식을 오래 하시면 대충 이래 흐름이 잡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볼 건지 한 번씩 보면은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집중 매집한 곳은 대기업 지주 회사들입니다. 네, 이것도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LG나 어디 지주에서는 하다못해 두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 지주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 막바지까지 나온 겁니다. 이건 순전히 제 경험상 말씀드린 거예요. 거의 막바지까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게 틈이 한 바퀴 싹 다 돌았습니다. 자, 여기서 끌게만 생긴다면은 다시 2500선까지 상승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한 7할 정도로 높아져요. 높아지고 그 다음 높아집니다. 높아지니까 이래 되면 이제 지주 회사들까지 이제 다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지겠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막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대충 흐름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이거 아마 제가 보는 정확한 거예요. 이게
2400선에 근접되면 매집 들어옵니다. 2400선에 근접되면 매집 들어오고, 그 다음에 2500선에 근접되면은 다시 매도로 던지는 경향이 많아져요. 그런데 얘들은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2500선이 강력한 저항선일 것 같아요. 연기금 스타일이 좀 그렇더라. 대충 뭐 오늘 시향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전지나 이런 것좀 앞으로도 계속 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이유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끌기가 이렇게 지지표도 3박자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특별한 상승 모멘텀은 없을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오늘 두산 인프라코 먼저 설명드릴게요. 천당은 아니지만 지옥과 반지옥을 오간 하루였습니다. 그렇죠? 계속 제가 3일 동안 말씀드렸는데 요 봉만 안 건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다 했는데, 이틀 동안 안 건드렸다가 어제 건드렸는데 양봉으로 싹 바뀌었을 때 실은 저도 실수를 했네요. 여기서 조금 더 반당하면 제가 정리를 한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차없이 빼버렸어요. 다행히 뭐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순수 공매도 그만큼 오늘 시반 이상 프로때 700만 주에 700만 주에 40만 주 같으면 뭐 이렇게 한 6%, 7% 때렸는데도 이렇게 정신없이 했는데 다행히 기간이 좀 받쳐줬습니다. 기간이 받쳐줬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공매도가 무리한 배팅을 하지 않았느냐. 실은 여기 차트를 보시다가 수급을 보시더라도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죠? 너무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그것도 있었지만 그 틈을 비집고 공매도가 한번 슈팅을 한 자리 같습니다. 공매도가 한 슈팅을 한 자리 같아요. 근데 일전에 계속 제가 조지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악의 경우에 8,350원, 근데 오늘은 8,350원까지 안 내려가고 8,430원부터 기간이 매수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더 이상 내려가는 것도 기간은 자기들 입장에서도 안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기간이 지금 쭉 거집 올린 것이 2월 8일부터 거집 올린 가격들을 평균가를 보시면은 기간이 용납이 안 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커버링을 해도 커버링을 치고 위에서 팔면 팔지 안 되는 가격에서 기관들이 강력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투신 사모펀드나 뭐 오늘 특히 연기금은 강력히 반응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건데 제 입장에서 말씀 뭐 의견을 제시해 드리면, 일단 강력 지지선은 8,350원. 자, 현재 상태에서 윗꼬리 타고 위에서 많이 팔았어요. 고가에 많이 팔았다는 거죠. 저가에 많이 사고 끄집 올리고 고가에 많이 팔았다는 건데, 내일 금요일 화수 3월 앞으로 4거래일이 남았는데 4거래일 동안 상방이 하방이 3%에서 5%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그 사이에서 치고받는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9,000원을 기점으로 공방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단지 내려간다면
여기서 3%에서 5%, 올라간 데도 3%에서 5%.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2월 20일 시가 기준으로 아래 위로 3%에서 5%를 보시면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거기 언제까지 갈 거냐면은 3월 중순까지 3월 첫 주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묘한 느낌이 오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니까 현대제조인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제조인이 2021년도에 회사가 장립이 돼서 두산인프라코와 현대건설기를 계열사를 두고 지주회사로 나왔을 때 장기적인 계획에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23년도인가 그때 IPO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상호를 바꾸고 움직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내일 당장 그 효과를 본다는 게 아니고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의 주가가 그렇게 만만하게 빠질 만한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사를 상장시킬 때는 얘들이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도 아직 수익권 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볼 때는 우리 개미님들은 아주 현명했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샀다 팔았다고 남은 금액이 매수가 5만 주만 더 있다는 거니까 단기 오늘 사고 팔고를 개인들도 많이 하시겠죠.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 순수 매수 5만 주부터면은 오늘 개인들이 능동적으로 아주 대처를 잘했다고 저는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복지 부동했습니다. 올라갔을 때 정리 안 됐으니까 저는 제 주식은 한 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양봉이 저가 8,570원, 고가 9,470원 안에서 그냥 미친듯이 놀아주더라도 우리 개미님들은 아직 수익권일 거고, 여기서 행보를 그 정도에서 행보를 하더라도 아직 한 번 더 슈팅에 1,500원까지는 아직도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8,000원 초반대 들어가면 줍줍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그냥 익절하시도 하시는 부분 내려오면 다시 사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회사가 그렇게 지금 시악재가 나올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냥 단지 수급에서 그냥 날라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라고 매집 세력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이 끌어올라가서 보면은 매집 세력은 아직 죽지 않았고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한번 쉬어가는 것도 단계를 보면은 그 파트에서 이만큼 쉬었다 행복 길었다가 다시 한번 올려놔서 행복 한 달 또 다시 이래 올라가겠죠, 그죠? 뭐 그거는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다 요래 올랐다가 행보 쭉 했다 이래 올라가 행보 쭉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면은 언제든지 반등 구간이 생기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꼴찌 현재 상태에서는 좀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오늘 저가가 확연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8,400원대 8,400원대가 혹시나 내려온다면 단기적으로 매집을 하시더라도 또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올라갈 10% 이상의 수익권 올라갈 가능성은 많다는 거. 언제까지? 주총이나 3월 달에 현대제조인도 주총을 하고 두산인프라코도 주총을 하고 현설도 다 주총을 하니까 아마 그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봐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굴착기는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결코 쉽게 악재로가 떨어뜨릴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공매도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수급에 따르는 한 방을 매긴 것 같아요.
외국인도 어느 정도 끌고 올리시니까 그렇고, 단지 조심해야 될 건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면 2월 17일 이 끌어올렸던 양봉의 거래량이 밑으로 빠진다면 조금 하방 압력은 시계 받을 것 같고, 그러나 요 선과 요 스타트한 7,560원에서 9,630원에 할프, 딱 하프가 여기에요. 이게 8,000원, 8,000원 초반대 8,350원을 내려가지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을 해서라도 다시 꺼집고 올라갈 가능성은 7할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어차피 어찌됐든 제 목표가가 그 정도 중에 저는 기다립니다. 제가 볼 때는 3월 달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 한번 지켜보시죠.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도산에 설령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힘은 충분히 경쟁력은 있는 종목입니다. 자, HMM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제가 3%에서 5% 사이만 올라가더라도 너무 슈팅을 주면 힘들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절반이 뭐 대충 4%에 끝난 게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제 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가면 반드시 매도할 유혹을 많이 느끼는 자리가 옵니다. 그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은 23,500원에서 24,000원 자리예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개인들이 털어버리면은 24,000원이라도 매도가 안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예를 들어서 24,000원까지 올렸다가 매도를 해도 개인이 그 구간에서는 다시 매집이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두산이 브라우코하고 거꾸로 말씀드려서 상당히 끌어올리기 좋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요. 물론 당일 수익을 보는 경우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분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 욕심 같아서는 24,000원을 보기 위해서는 23,000원 종가 기준으로 23,000원 위에서 안착되고 끝내기를 바랬는데 그건 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을 하고 나면은 갭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마 다시 한번 어사타진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한 1% 정도 올라가 시초가에서 시작하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대충 그냥 제가 그림을 그려볼 때는 공방이 심해질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내일 금요일장 이번 주 마지막 장에 23,000원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끝내기를 솔직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3% 4%또 5%또 올라가는 걸 저는 기대치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올라가면은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1차 목표가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25,000원, 27,000원, 3만원, 35,000원까지 보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기별로 저는 맞아떨어진 게 저한테는 시나리오 상으로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떨어지면 저는 아카데미 상을 받아야겠죠. 하면서 그래 보시고 내일은 올랐던 내렸던 23,000원 이상의 종가 기준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켜봐야 될 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도의 기점은 25,000원, 27,000원, 3만원, 35,000원 보시고 거기에 따르는 사항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냐니까 이 회사를 인수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누가 됐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포스코가 가져간들, 현대가 가져간들, LG가 가져간들, SM이 가져간들 저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단지 이 주가가 저희들이 예상하는 만큼 올라가서 저희들이 최대 수익을 올리면 끝이지, 누구 업체가 가져가서 이 회사를 어떻게 하던 거는 솔직히 무슨 관계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장
메리트를 느끼고 이 회사에다가 거의 제 시드의 60%를 투자한 이유는 결코 전환 사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작년인가요?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인가? 3천억, 6천억 이래서 산업은행과 해준공이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하기 전날 한날 주가가 거의 만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차익이 한 3, 4일 만에. 그러면 저는 역산을 해봤을 때 그 정도 했을 때 만원 정도인데 현재 남아있는 CB와 BW가 발행 주식의 거의 양만큼 남아있는데 50% 정도만이라도 매수 청구권을 험히 행사해서 매수해서 소각을 시키고 50%는 지분 참여로 가져가서 인수업체에서 콜하고 업색을 하는 그 순간 기본적으로 만원 이상 가겠죠. 그죠? 그거는 사전에 먼저 나와요. 거기 해결돼야만이 인수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고, 선정이 됐다는 건 선정되기 전에 콜했겠죠. 그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메리트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의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건, 물론 배당도 생각했었고, 배당도 올해 배당은 작년 배당에 최소한 2.5배, 3배는 줄 것이라는 제 확신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매집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라고 보고 지금 계속 방송을 하면서도 여러분한테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기간은 또 1월 6월 6월 말까지 정해져 있고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만큼 정확하게 수익을 저한테 안겨줄 종목은 저도 대충 한 20년 해봤죠. 자신 없습니다. 어디 종목이든 간에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차고 가는 겁니다. 네, 혹시 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큰 실수 없이 수익을 보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월 말까지 개걸음을 치더라도 23,000원 위에서 놀 건지 아니면 다시 이게 지금 타이밍으로는 빠질 타이밍은 알겠지만 수급에 따라 가지고 또 조금 한 1, 2%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현재 상태 이 금액에 22,500원 이하는 매수가 매수를 하더라도 저로서도 그렇게 뭐 걱정 우려스러운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1, 2% 내려간 데서 매수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내려 변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한 자기 포지션에서 보고 대비해가 그 포지션에서 더 이상 내려가는다 한다면 감망만 하시고 이 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지 지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를 들어 공매를 이렇게 때린 거는 제가 볼 때는 허웅의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발악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71만 주의 공매를 때렸다고 하지만은 이 공매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에 해서 마이너스로 남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23,200원과 500원 사이 23,100원과 500원 사이에서 때린 공매의 수량이고 밑에서 또 받쳤을 거예요. 좀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제법 나서 580만 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밑에서 바다가 상한 안하고 대기 타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래서 이 공매는 단기성으로 오늘 공매 때려가지고 수익을 보려는 공매가 아닌 눌림목 공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 22,800원에 12만주 23,000원에 10만주 이런 것들이 다 눌림목 공매라고 보고 있어요.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러고 오늘 대차가 대충 4,100만주 3,700만주까지 내려갔다가 한 3, 400만주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시간은 공매의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봐도 그냥 계속 지켜보시고, 어떤 호재성 단독이든 찌라시든 어찌됐든 예민한 건 공매고, 그 다음에 매도 세력이지 매수 세력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움직임 중에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연기금. 이거는 순수 연기금 본사에서 자기들 파트별로 모집하는 양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3배, 4배 정도로 더 매집이 들어왔다는 건 계속 차곡차곡 모집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발행 주식 대비해서 포지션을 봤을 때 한 1%까지는 끄집어 올릴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1%부터면 5개 10%면 5천, 1%도 500만 주예요. 1%를 끄집어 올릴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지금 거의 한 7, 80만 주, 한 5, 60만 주 한 60만 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연기금은 앞으로 꾸준히 매집이 더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감목만 하십시오. 25,000원까지 감목만 하시면 됩니다. 들쑥날쑥 하다가 진짜 날아갈 때 못 잡습니다.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는 정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오늘 정말 고맙게 5,710원, 이때 매수 더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삼성중공업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팔았으면 제가 삼성중공업 샀을 거예요. 오늘 진짜 샀을 겁니다. 내려가서 못 팔아서 못 샀을 뿐입니다. 자, 호텔신라 찬스 왔습니다. 대한유한은 제가 수익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어저께 항공주가 이제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또 날아가네요. 그러나 빠질 때 사십시오. 빠질 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라고 아까 초장에 제가 인프라고 두빌과 한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롯데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지주들의 날이었습니다. 지주 종목들의 날이고, 아마 특별한 영향이 있다면 내일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간만 보는 데는 오늘 미국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가 내일 조금 우리 또 나라는 영향을 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외국인이 내일은 매수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빠지는 거 보니까 1,400원대 미만 같으면 조금 들어올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아니면 강력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더 들어오겠죠. 그러나 지금 자금이 여기서부터 쭉 올랐던 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 쪽으로. 근데 중국이 지금 별로 안 좋네요 또. 그러나 중국도 양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경기 부양책이 끄집어 놓을 거고, 양해가 끝난들 그 애들은 한다면 하는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 따른 우리 두사나 두코나 현설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은 다시 한번 수익을 보는 구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자, 오늘도 오랫동안 경청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